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죠.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와, 이거 스튜디오에서 이게 몇 년 만입니까? 2021년 처음입니다. 와, 2달 넘은 것 같은데요. 저 밖에 스튜디오 밖에서 이승기 변호사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인 줄 알고. 예,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자, 바로 그러면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배민 재산 절반 기부입니다. 국내 1위 배달앱, 그 배달앱 민족의 창업자죠. 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5,5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예,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이슈되는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이 김봉진 의장은요, 소위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또 금수저도 아닌 아주 평범한 회사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일군 이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김 의장이 지난 2019년에 이 배민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받았는데요. 이 주식까지 포함해 지금 총 한 1조 원 정도대 그런 자산을 지금 보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 어플 카카오톡을 만든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절반을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부분 카카오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로 10조 원이 넘는답니다. 아마 거의 5조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참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동안 부의 대물림에 집중을 해오면서 이렇게 또 이제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참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뭐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뭐 또 흔하다고 하는데 특히 더 기빙 플레이지라는 그 자발적 기부 운동 단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더 기빙 플래지는 이제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부부가 만든 단체인데요. 이 최소 1조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해야 되고 또 그중 절반을 기부해야 가입이 됩니다. 현재 회원만 봐도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마크 저커버그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또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을 포함해서 2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재벌들은 없습니다. 언제 이름을 올릴지 참 의문인데요. 일단 두 분, 이제 자수성가형 사업가 두 분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저도 좀 기부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돈 많이 벌어서. 예, 저 역시도. 자, 이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프레디 머큐리가 던진 작은 공입니다. 자, 한 지상파 방송국이 지난 설 연휴의 특선 영화로 그 전설적인 영국의 락 밴드 퀸의 메인 보컬이죠,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이제 방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두고 성소수자 단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에 그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영화가 2018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1,000만 명 가까운 관객이 이제는 들었고요. 1,000만 명 예, 봤어요? 가깝습니다. 한 940명, 60만 명 정도 많이 됩니다. 봤었구나. 예, 또 그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나무주연상부터 편집상까지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한 아주 명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퀸이라는 밴드를 통해 보여주는 이제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로서의 삶도 함께 담은 일종의 정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연인과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방송국이 이 장면을 삭제하고 방영을 한 겁니다. 결국 영화 흐름을 보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의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장면입니다. 이 키스 장면이. 그런데 이걸 삭제한 거니까 이제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 해당 방송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데 결국 그 이성 간의 키스신도 좀 길어지면 선정적으로 보이니까 좀 가족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이 동성 간의 키스신도 이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일부 논란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도
이제 동성 간 이제는 뭐 동성애라든지 동성 간 입맞춤에 대해서는 뭐 영화나 연극 이런 여러 매체에서 이를 이미 충분히 이제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정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관람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극장 가서 표사 갖고 보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예. 또 영화를 보면은 사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요, 마약의 에이즈까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뭐 연인 간 키스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지만 자극적이거나 이제는 뭐 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주 및 흡연 장면이 있고 마약에 취한 모습이 묘사되지만 이 정도라도 뭐 그 정도 수준은 12세 이상의 연령층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12세 이상 관람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굳이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한 건 아무래도 이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공중파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뭐 다큐나 뉴스가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예. 아직은 좀 그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뭐 물론 뭐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지긴 했어요. 예. 뭐 과거에는 연예인이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커밍아웃 하면은 바로 그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그 자신의 그 동성애를 소재로 해서 방송에서 뭐 개그도 하고 또 시청자들도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도 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말이 이 정말 방송인 홍석천 씨와 예. 하리수 씨는 인권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와 성전환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사회의 중심 의제로 만들어 공론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또 일반인이 갖던 이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에도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영화나 소설, 연극 이런 분야에서는 동성애 소재가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이미 2010년경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기도 했고요. 결국 그 공중파도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뭐 삭제하고 편집해서 은근슬쩍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 양산을 하는 거니까 공중파도 좀 이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좀 혼란을 줄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 해당 방송국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방송 기준이 따로 없었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승기 변호사도 이제 퀸 노래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그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에이즈로 사망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 때문에 마지막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예. 너무 마른 가운데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곡이 한 곡이 있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또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스텔싱 손해배상 책임 인정입니다. 자,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대해서 법원이 민사상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 여성이 이제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성관계 도중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한 채 이제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네. 해당 여성은 이제는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자신을 상대방이 속였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권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요. 법원 역시도 이제 최종 임신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여성이 겪었을 이제 불안, 뭐 고통, 뭐 우울 이런 부분에 이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텔싱 행위를 두고 성범죄로 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걸 성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캐나다뿐 아니라요. 스위스, 독일, 영국 이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스텔싱 행위가 이미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이제 처벌 법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 중에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보고 있지 아직 성범죄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이 이제 재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것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법이 아닌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반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싱이 현재 뭐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스텔싱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든지 또 외국의 또 입법례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요 스텔싱을 좀 형사 범죄화하는 이 공론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